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3월 3주차 저의 주식 투자 일기인데요. 힘이 빠지는 한 주였습니다. 아니,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큰 은행이 파산을 한다고 하질 않나. 이런 미국의 지역은행들도 연쇄 파산을 한다고 하질 않나.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유럽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50pp를 인상을 했습니다. 50pp를 인상을 해도 금리가 3.5%이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금리 수준이 낮은 편인데요. 여하튼 유럽도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22일에 금리 발표를 할 텐데 이번 달에는 점도표까지 같이 나옵니다. 일단 현재는 25bp 인상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하튼 다음 주에 금리 발표를 하면 점도표까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시장 볼 텐데요. 이번 주 코스피는 2400 직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2400을 깨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화요일에 2350까지 훅 내려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2400 이상을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화요일에는 훅 내렸지만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보니까 2차전지 섹터가 전부 다 조정을 받고 로봇 섹터들은 날아가고 다른 메타버스 기타 등등 같이 날아가던데요. 코스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다시 한 번 더 달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ISA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주웠습니다. 이런 주식이 하락할 때는 그저 주워야죠. 자, 하나금융지주를 3일에 걸쳐서 총 40주를 주었고요. JR 글로벌 리츠 100주를 매수를 했고 이지스 밸류 리츠는 100주씩 2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양옵틱스 35주 매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제가 46,000원 이하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딱 45,900원을 한번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1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금융지주부터 보면요. 화면이 주봉 차트인데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세어보면 한 7주 정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43,800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어느덧 주가는 41,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4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마지막 매수했던 가격이 4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40,000원 아래까지 주가가 밀린다면 그때는 또 추가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전부 파란색입니다. 스머프는 되지 말자고 저번 주에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모두 스머프로 변해버렸는데요. SK텔레콤과 삼양옵틱스는 저번 주와 비슷했던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는 그래도 나름 물을 조금 타면서 수익률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도 약간 손실이 이제 나왔는데요. 현재 가장 고민스러운 친구가 바로 이 친구 이지스 밸류 리츠입니다.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지스 밸류 리츠를 이번 주에만 2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는 2월, 8월에 배당을 하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2월 말에 배당락이 나왔는데 이게 배당락이 나오고 나서도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배당락일 전일 주가가 5,000원이었는데 배당금이 200원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보면 4,800원 정도에서 멈춰야 이게 정상인데 지금 4,51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배당락 치고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조금씩 사모으고 있긴 한데 손실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4,400원대를 보여준다면 추가로 100주를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계좌 매매 보겠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매매를 약간 적게 한 편인데 그래도 이번 주에도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HPSP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10주씩 20주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 무상증자 기준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이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60주를 매도를 했고요. 다음 날에는 무상증자 권리락일이었죠. 그때 일단 가지고 있던 60주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무상증자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이 손익률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주식을 추가로 받으니까 이 손익률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200 커브드 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20주씩 추매를 하고 있는데 3일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총 60주를 매수를 했고요. 네오이즈 가슴이 아픈데 20주 추가 매수를 했고 대명에너지는 저번 주에 매도를 했다가 이번 주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드코프 주가가 많이 또 하락해서 4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LNF 5주를 물을 탔습니다.
자, 먼저 HPSP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일 주가는 16,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주는 4월 11일에 들어오는데요. 1대3 무상증자였기 때문에 저는 3주씩 총 180주를 받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 HPSP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은 무상증자 기준일인 수요일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절반을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뒷날 시작과 동시에 매도를 잘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에 주가가 무려 2만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팔지 말고 그냥 이날 팔 걸, 이런 뒤늦은 후회를 했는데 뭐 의미는 없는 후회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HPSP 주식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4월 11일에 또 180주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때 좋은 주가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준 가격이었던 16,000원 이하 가격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조금씩 또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명에너지인데요. 대명에너지 제가 이때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주가를 28,000원까지 올리더라고요. 하지만 또 주가가 쭉쭉 내려가면서 저는 21,300원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믿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주주를 보면 서종현, 서종만은 대주주 형제들이고요. 이 두 사람이 약 지분의 7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를 아네모이 제3호라는 재무적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16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3명의 주주가 지분 8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네모이 사무는 누가 투자를 했냐면요. 삼천리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투자를 했는데 상장하기 전에 투자를 한 겁니다. 160만 주를 주당 26,660원에 샀는데요. 현재 주가가 21,300원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주가 이상으로 한 번은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대명에너지입니다. 26,600원하고 현재 주가 갭이 좀 크게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담아 보았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더 빠진다면 또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 종목이 좀 심플해졌죠. 네, 5종목이 현재 들어있는데 이제는 네오이즈마저도 스머프로 변신을 했습니다. 수익률을 다 까먹었고요. 오히려 손실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LNF는 이번 주에 플러스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금요일에 워낙 또 크게 하락하면서 다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리드코프도 마이너스, 그리고 커버드콜 ATM도 마이너스. 그나마 대명에너지는 제가 산 가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네오이즈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2월 달에 공시를 했던 22년도 영업 실적을 정정을 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익이 30억 원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30억 원 정도 줄었고 순이익도 30억 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래서 4분기가 적자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공시를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는 야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오이즈는 제가 한 2년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시련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올여름에 이 종목이 피날레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시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어김없이 또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매를 했던 가격은 39,500원이었는데요. 혹시 또 38,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오이즈를 보유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앞단에 차트가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이게 4만원이 최대 18,9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저는 4만원에 매수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했는데 네,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런 큰 경험도 맞이를 했습니다. 약간 이때 흐름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후에 이렇게 쭉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공부를 했던 그 느낌을 믿어보면서 꿋꿋하게 여름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좋은 가격이 오면 또 조금 덜어내고 다시 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리드코프가 하반기 배당금을 공시를 했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꽤 늦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배당금을 준다 안 준다 그리고 배당금이 좀 적어진다 이런 걸로 서로 왈가왈부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500원을 준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 주가는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금요일 주가가 6,9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00원 배당금을 받는다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11%를 넘었는데요. 반기 배당주 중에 탑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저는 이 종목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7,900원이나 8,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주가가 6월 전까지 올라가 준다면 뭐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올라가지 않는다면 배당금을 또 받고 올 하반기에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NF 일봉 차트인데요. 목요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는데 금요일에는 그냥 또 큰 음봉을 한번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목요일 밤 미국장이 큰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금요일에는 한 26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항상 기대감이 커지면 또 낭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큰 음봉을 맞이를 했는데 어쨌든 이날은 LNF만 떨어진 게 아니고 2차 전지 섹터가 전체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정이 약간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저는 또 주식수를 조금씩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들 형제들은 주가가 날아가는데 LNF는 주가가 날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LNF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요. LNF는 그래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NH투자증권 일반 계좌 잔고인데요. 노택이 26만 원에 5주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 빠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총 45주를 가지고 있다가 15주를 매도를 했었고 다시 10주를 지금 데리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40주가 되었고요. 손실도 거의 1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기를 보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자, 어쨌든 또 남은 5주가 있으니까 5주를 마저 데리고 올 생각인데 주가가 24만 원대 한 중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5주를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목요일에 24만 8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24만 5천 원에 매수 주문을 걸었거든요.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남은 5주를 마저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슬픈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금 계좌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금은 이번 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5% 정도 수익을 얻고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 금액이 적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금 계좌가 그래도 저에게는 작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